민주당 장경태 의원입니다. 의원님 질의했어요. 임성근 의원님 답변하세요. 네. 방금 오전 질의 시간에 박경태 의원께서 휴대폰 확인하자고 하는 것에 대해서 문자 주고받으신 적 있습니까? 외부인과? 네, 있습니다. 네, 누가 하셨습니까? 법조인하고 있습니다. 법정인 어떤 관계입니까? 제 친척입니다. 친척이에요? 네. 친척이신 해병대 출신이신 거예요? 아니요. 그러면은 지금 박경태 의원께서 휴대폰 확인하자는 것은 법적으로 어디까지 공개 점점점점 해병 877기 누구십니까? 누구세요? 친척 아니시고 친척은 해병은 아니시고 지금 해병 877기 누굽니까? 그 인원은 해병대 후배입니다. 지금 질의 과정에서 지금 본인 청문회 관련돼서 하고 있는데 외부인 지금 최소 2명 이상과 지금 문자 대화하고 있었습니까? 그렇습니까? 그럼 2명 이상 문자 대화하신 거 맞죠? 거기에는 그 사람하고는 대화를 안 했고 친척과는 대화는 무슨 내용으로 하셨습니까? 박경택 의원께서 제 휴대폰에 이게 새로운 휴대폰이냐를 검증하기 위해서 저한테 그 해병 817기와 그 대화하셨잖아요. 그 해병 인원하고는 안 했습니다. 지금 제가 지금 이거 아직 기사 난지 모르시는가 본데요. 핸드폰 지금 사진 찍혔습니다. 해병 877기 누구냐고요? 그 인원하고 그 법적으로 문제가 있느냐를 대화하지 않았습니다. 아니 사진이 뉴시스 기사로 나왔다니까요. 사진이 본인 핸드폰 찍혀서 법사위원방에 제가 올렸습니다. 아니 사진 찍혔는데 지금 위증하시는 거예요? 증인 선서 안 하셨습니까? 아무튼 보낸 적은 없으시다는 거죠? 요것은 제가 제 사촌 동생한테 보냈습니다. 혹시 문자 주고받는 사람 친척이라고 했습니까? 예, 현직 검사입니까? 현직 검사입니다. 현직 검사 누굽니까? 이름을 제가 여기서 밝히는 것은 어느 지검에서 근무하고 있습니까? 광주 고검에 현재 있습니다. 광주 고검에 있는 현직 검사입니까? 네, 현직 검사하고 혹시 그분 변호사 자격 없죠? 변호사 자격 없죠? 현직 검사니까? 그건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확인하지 못하는 게 아니라 현직 검사는 변호사가 아니잖아요. 네, 현직 검사에게 이렇게 조력을 받아도 되는 겁니까? 제 법상식으로는 가능한 것으로 판단해서 그렇게 질문을 보냈습니다. 조국혁신당 박은정 의원입니다. 박은정 의원님 질문해 주세요. 네, 임성근 증인에게 묻겠습니다. 예, 7월 17일 입장문을 언론에 배포한 사실 있죠? 예, 어떤 입장이신지. 7월 30일까지는 자기는 그 혐의 사실에 들어가 있는지도 몰랐다. 구명 로비할 시간이 없었다. 이렇게 입장문 올렸는데 저 사실입니까? 예, 저것도 사촌동생 검사 자문 받은 것입니까? 아닙니다. 그 검사는 제가 아는 그 사람이 맞다면 윤석열 전 검찰총장 감찰 당시에 그 감찰이 문제 있다고 앞장서서 얘기했던 사람입니다. 공수처에서 중요한 사건으로 수사를 받고 있는 핵심 피의자에게 부적절하게 검사로서 계속해서 자문을 해주고 오늘까지도 청문회 중인 증인에게 자문을 해주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매우 부적절하다고 생각하고요. 그런데 지금 본인은 사퇴 의사는 언제 밝혔습니까? 7월 28일 1차 밝혔고 7월 28일 날 사퇴 의사 밝힐 때 혐의 사실을 알고 밝힌 거 아닙니까? 몰랐습니다. 몰랐다고요? 예, 위증하시는 것 같은데요. 모든 책임을 통감하고 7월 28일 날 주요 통화 내용 한번 보시겠습니다. 증인은 7월 28일 날 보시면은 김계한 해병대 등 이런 분들하고 엄청나게 전화 통화를 하셨어요. 저런 전화 통화 하셨는데 혐의 사실 들어가는 건 몰랐다고요? 예, 일제 공개가 안 주로 됐습니다. 임성근 증인이 전화를 걸었는데요. 왜 전화 걸었습니까? 그러면 뭐 때문에 전화 걸었습니까? 그때도 본인이 혐의 사실 알고 들어간다는 거 알고 그래서 사퇴해서 밝히신 거 아니에요. 언론에 나가서 사과하겠다고도 하시고 왜 거짓말하십니까? 제가 26일 날 그리고 저 해병대 군사경찰대 1광수대장은 언론에 나와서 1사단장의 사촌동생이 검사장으로 근무했다는 것이 그래서 1사단장을 혐의자에서 빼달라고 하는 대통령과 장관의 지시가 더욱 수사 외압으로 느껴졌다고 언론에 얘기한 적도 있습니다. 정청래 법사위원장 민주당 의원입니다. 여자인지 남자인지도 밝힐 수 없죠? 답변드리지 않겠습니다. 네. 윤석열 대통령한테 전화 받은 거 맞죠? 답변드리지 않겠습니다. 윤석열 중요한 것은 대통령한테 전화 받은 거 맞죠? 제가 이첩 보류 지시한 것은 적법한 것이기 때문에 엉뚱한 답변하지 마시고요. 전화 받은 것이 중요한 건 11시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54분 800-7070으로 전화하신 분이 윤석열 대통령 맞죠? 답변드리지 않겠습니다. 왜냐? 조태용 국가안보실장, 주진우 법률비서관, 그리고 원희룡 국토부 장관 등과 통화할 수 있는 사람은 그 시간대 대통령밖에 없어요. 대통령이 아니면 김건희 여사밖에 없어요. 제가 봤을 때는. 근데 김건희 여사는 아닌 것 같아요. 왜? 기사에 국토부 장관하고 대통령이 직접 전화를 해서 지시했다. 이런 기사가 나왔기 때문에. 그러면 윤석열 대통령 아니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본인은 답변 못 하시겠지만. 해병대 이용민 대대장 측 김경호 변호사입니다. 김경호 참고인 자꾸 손을 드시는데 잠깐 바로 나오세요. 잠깐 뭐 하실 말씀 있습니까? 네. 박정훈 대령이 수사를 했는지 아니면 수사를 한 것처럼 보이는 것인지 만약에 수사를 한 것처럼 보인다면 그 이유가 무엇인지 그 부분을 주권자 국민에게 얘기하고 싶어서 손을 들었습니다. 말씀하세요. 최초에 고 최해병이 발견되면 변사자가 발견됩니다. 이분이.
여기서 먼저 이야기할 것은 수사는 수사기록부라는 공식적인 문서가 있습니다. 거기에 연번을 적고 피의자, 죄명, 범죄 사실을 적었을 때 입건이라고 하고 입건 권한이 있을 때 그 명부에 적을 권한이 있을 때 수사 권한이 있다고 합니다. 이 사건은 최초에 변사체가 발견되고 변사자 처리 지침에 따라서 내부적으로 아직은 수사 명부에 이름을 올리기 전, 번호를 올리기 전, 입건하기 전 절차이기 때문에 내부적인 수사, 내사라고 합니다. 조사입니다. 그래서 사망 원인이 무엇인가를 확인해서 그게 범죄 원인과 관련이 없으면 종결 권한을 갖습니다. 그때는 국방부 장관이 결재권도 갖고 보류권도 갖고 여러 가지 권한을 갖습니다. 그러나 사망 원인이 범죄 원인과 관련이 되면 개정된 군사보험법 2조에 따라 그리고 그 대통령령인 법원이 재판권을 가지는 군인 등의 범죄 등에 관한 수사 절차 규정 제7조 이첩 시기 지체 없이 바로 지체 없이 1000페이지에 달한 진술서, 진술조서 그리고 사진 카톡을 경북청에 보내면 되는 거였습니다. 그런데 국방부 장관이 그때 법원이 재판권을 가지는 군인 등의 범죄 등에 관한 수사 절차에 관한 훈령이라고 상위 법과 대통령에 위반되는 이첩 방식을 정했습니다. 7조에 보면 인지통보서라고 정해놨는데 거기에 보면 정확하게 지금 인터넷에 나와 있습니다. 피의자, 죄명, 범죄 사실, 피의자는 수사기록부에 연번 번호를 적고 관련 내용을 적었을 때 피의자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국방부 장관 명령이 이첩 방식을 피의자라고 적으라고 합니다. 수사한 것처럼 보이게 그렇게 적으라고 한 겁니다. 수사기록부에 적는 권한은 바로 경북경찰청에 있습니다. 따라서 국방부 장관의 훈령이 잘못됐기 때문에 박정훈 대령이 수사한 것처럼 보인 겁니다. 그래서 국방부 장관의 명령에 따라 8명을 적었는데 그것에 대해서 이첩을 보류하라고 했습니다. 그 부분은 지금 지시했다고 본인이 인정하고 있는데 개정된 군사보험법 2조와 대통령의 명령은 지체 없이입니다. 이첩을 보류시키고 회수하고 이첩을 보류하고 재검토하고 재이첩하고 모두 지체 없이의 반환 직무 수행에 있어서 반드시 따라야 될 기준을 위반한 직권남용입니다. 이 부분을 이야기하고 싶었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조국혁신당 박은정 의원입니다. 김건희 여사와 이종호의 관계가 너무 의심스러운 상황입니다.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공범 관련 관계자 현황입니다. 보시면 익숙한 이름들이 저기에 있습니다. 판결문에는 정확히 파악되지 않지만 뉴스타파의 범죄 일람표 분석에 따르면 김건희, 최은순 모녀의 부당이득금은 23억 원이라고 보도된 바가 있습니다. 2010년부터 이미 선수와 쩐주로 공고한 사이임이 판결문에 드러난 이정필을 소개받은 정황도 판결문에 적시되었고요. 이종호는 직접 김건희 여사의 계좌를 관리했다고 드러나 있습니다. 보시면 권호수는 최은순의 계좌를, 이종호는 김건희의 계좌를 관리했다고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1심 판결문에 계좌 운영 현황이 나와 있습니다. 김규현 변호사의 17일 인터뷰를 보면 이종호 씨가 우리가 대통령하고 김건희 여사를 결혼시켜줬다. 중매를 시켜줬다. 결혼은 내가 아니고 우리가 시켜준 것이다. 이런 말을 자주 했다고 합니다.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이종호는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1심 공판 때 주가 조작 당시 김건희로부터 15억 원을 빌렸다고 진술을 한 바가 있습니다. 이종호 씨와 김건희 씨의 관계는 어떻게 짐작이 가십니까? 오래전부터 아는 사이고 결혼도 시켜줬고 그때는 애기였는데 지금은 영부인이 됐다 이런 말까지 했습니다. 그리고 도이치 공범이었기 때문에 그분과의 관계에 있어서 저희가 따로 의심을 하고 그럴 것도 없었습니다. 이종호 씨가 작년 9월 11일 한 통화입니다. 현 삼부토건 조성옥 회장의 아들이자 현재 삼부토건의 실소유주 조원일 이야기를 합니다. 삼부토건의 전 조남욱 회장과 김건희 일가와는 아주 돈독한 사이로 알려져 있습니다. 윤석열 전 검사는 언론 보도에 따르면 보시는 바와 같이 삼부토건의 접대를 받았다는 2021년 보도가 있습니다. 그리고 2006년 파주 운정지구 수사를 무마해줬다는 의혹도 있습니다. 조남욱 회장은 무정스님이라는 역술이를 통해 윤석열 김건희의 결혼을 성사시켜줬다는 의심이 듭니다. 2010년 조남욱 무정스님 소개로 2012년 윤석열 김건희 결혼이 있었다는 보도가 있었습니다. 여기서 경제 공동체가 우리라는 것이 나옵니다. 자, 이제 이종호의 말이 뭔가 이해가 되지 않습니까? 삼부토건과 자신 이종호 그리고 김건희는 우리 한 몸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윤석열 김건희 두 사람은 2012년 3월 11일 결혼을 합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이들은 경제 운명 공동체로 우리라고 불리며 이 수십 년간에 걸친 스토리가 사실이라면 국가를 자신들의 이익을 챙기는 도구로만 생각한 심각한 국정농단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을 보고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저는 이 사건의 박정훈 대령을 돕자, 제 해병의 억울함을 풀어주자 하고 시작을 한 것입니다. 제가 관심이 있는 것은 오로지 이 사건의 진상규명이고 그 과정에서 이종호 선배나 이런 사람으로 저런 얘기를 들었습니다마는 그 과정이 사실이라면 정말 무서운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은상규 증인 와 계십니까?